안녕하세요. 차불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선할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달, 즉 2025년 10월 11일에 한민수 의원님에게 드린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일부 개정 법률안 초고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설명하고, 둘째 절에서는 그 성착취물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절에서는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설명하고, 넷째 절에서는 2025년 10월 12일에 제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일부 개정 법률안의 초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섯째 절에서는 김성회 유튜버와 김환민 활동가의 활동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흔히 아청법으로 불리는 법인데, 정식 명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제2조 제4호의 각목에서 음란한 성적 행위의 4가지 보기를 들고 있고, 제2조 제5호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성적 행위라는 용어 자체는 그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이 발표 자료 안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그 다음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단 그런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위행위,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그 밖의 성적 행위, 이 5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이 발표 자료 안에서는 음란한 성적 행위라고 불릴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개념은 제2조 제5호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주체가 아동 청소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 청소년이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표현물은 애초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어떻게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법문에 직접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판결문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의 음란한 성적 행위를 기록한 성착취물을 제가 간단하게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페이크나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그 실제 아동 청소년과 구별할 수 없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 사실적인 이미지가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이 있을 때, 그런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약간 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등법원은 해당한다고 봤는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25년 8월 14일 판결문을 보시면, 그런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고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미지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문구를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구를 빼는 순간 이런 딥페이크나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우리가 처벌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청법 말고 다른 법에서 그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는데,
근데 이미 있는 조항을 없애고 그 조항을 다른 데로 옮기는 개정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래야 하는 필요성이 뭔지를 설득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이제 여기서부터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데 우선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어떤 보기를 포함하는지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가리키는데 일단 사람인 경우를 먼저 보면 아동 청소년 역할을 연기한 성인 배우를 보기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을 표현한 것으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실적인 이미지,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사실적인 합성 이미지이기는 한데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이 아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대응되는 실존 인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가상의 사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반드시 어떤 실존 인물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 마지막 경우가 가장 논란이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창작물에 나오는 아동 청소년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걸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실제 사람을 표현한 것도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상의 아동 청소년, 위에서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 신체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실제 아동 청소년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그런 편집 합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딱 하나만 실제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주는 반면에 다른 것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간접적인 피해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누군가 그거를 시청할 때 성범죄를 일으킬,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란물은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제가 설명해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음란성의 세 가지 요건을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이거는 법문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 판례로서 그 음란성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음란성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고 그거를 제가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눠서 보여드린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함. 성기를 노출하는 어떤 성적 표현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 노출은 꽤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함이라는 두 번째 요건이 있는데 그 성적 표현물의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성적 흥미 말고는 이야기하는 바가 없는가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함. 이 요건은 그 성적 표현물이 가치 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지를 따지는 요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의학 교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학 교재 안에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 특히 성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신체 부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림은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학 교재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해당 성적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딱 한 장면만 음란한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전체 내용은 음란하다고 볼 수가 없으면 그 영화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 전적으로 지배적으로 그 영화나 어떤 성적 표현물이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지 아닌지를 따져야 합니다. 전체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거. 딱 하나만 들면 안 된다. 그 일부분만 가져와서 그것만 보고 이것이 음란한지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가치 있는 표현들과 음란물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은 음란물이 아님. 이거는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교수였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이것이 음란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글을 결합한 표현물을 자기 블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블로그 같은데 게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합 표현물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자체는 음란한 게 맞는데 근데 그것이 음란한지 아닌지를 따진 그 긴 글은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없는 표현과 가치 있는 표현이 결합한 상태여서 그 전체 표현물 자체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제 아동 청소년 또는 그 얼굴, 신체 등을 이용한 성착취물은 음란물에 해당할 필요가 없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 좀 미묘한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해서 기록한 어떤 성착취물이 존재할 때 그 성착취물이 음란해야 한다는 요건을 우리가 만약 넣는다면 음란하지 않은 하지만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가 담긴 그런 영상물은 불법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동 청소년 또는 그 얼굴, 신체 등을 이용한 성착취물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서 음란한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음란하든 안 하든 이미 그 실제 아동 청소년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작, 유통, 시청 등이 보장돼야 하는 예술작품.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무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작품은 비록 그 일부분에서 가상의 아동, 청소년 등 등장인물은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캐릭터. 등장인물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더라도 창작, 유통, 시청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일단 저는 제가 작성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실제 아동 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기록하지 않음. 둘째, 실제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지 않음. 셋째가 중요합니다. 음란물이 아님. 자, 넷째 요건은 그 밖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항이 없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음란하지 않은 창작물 중에서는 이미 가상의 아동 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필요가 없고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고 거의 10년 넘게 아무도 경찰에 고발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순간 이미 그걸 많이 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지가 약간 문제이기도 할 뿐더러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들을 다 규율한다는 것도 좀 경찰이 과연 진짜 그렇게 실행을 할지 의문이 든 점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음란하지 않은 창작물 그리고 실제 아동 청소년 또는 그 신체 일부를 이용하지 않은 창작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관점이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창작과 유통과 시청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아청법 개정안 초고의 내용입니다. 제 이름이 차불휘인데 저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고 2025년 10월 11일 오후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현장 민원실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초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 초고를 살짝 수정한 전자문서를 한민수 의원님을 보좌하시는 이정환 보좌관님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고 이 개정안은 제가 다 쓴 겁니다. 아무도 그 밖에 어느 사람도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 개정된 제2조 제5호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착취물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눴다는 겁니다. 가목이 있고 나목이 있죠. 이렇게 나눠서 가목은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다루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목은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다루게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실제 아청물, 제가 임시로 아청물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실제 아청물과 가상 아청물을 구별해서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각각을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날 아청법 개정에서도 그 세세한 정의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는데 과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인쇄 매체, 인쇄 매체를 제가 강조했습니다. 나 목에는 인쇄 매체가 없는데 가 목에는 있습니다.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사진, 화보,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사진, 화보라는 말이 추가가 됐는데 그 사진이나 화보는 인쇄물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 목에는 저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인쇄 매체는 오로지 가목, 즉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에만 제가 넣었습니다. 나목을 보시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또는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 신체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한 표현물이 등장하여 이게 추가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란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음란한이라는 이 관형어가 추가됐습니다. 이걸 굳이 추가해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중에서 그 만화, 뭐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캐릭터만 나오는 그런 성착취물이 음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한이라는 문구를 제가 넣은 겁니다. 음란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여기 보시면 인쇄 매체 없습니다.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음란물, 음란물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것이었는데 것을 음란물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게 아마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법일 겁니다. 제14조의 2, 제2항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거는 그 불법 성적 합성물을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그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 신체 등의 편집, 합성, 가공한 표현물이 등장해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그런 합성물, 불법 성적 합성물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표현물을 추가한 거냐면 그런 표현물이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 신체 등을 편집한 합성물이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가 앞에서 언급한 그 대법원 판결, 여기 이 판결, 그 경우가
이 판결에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이 거기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 이미지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불법 성적 합성물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내렸고 대법원이 그걸 확정했습니다. 근데 이런 판결 자체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성물이 성인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아동 청소년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것이라면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물, 문구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실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를 제가 추가했고 이거는 사실 그 2025년 1월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그 개정안의 내용을 담은 거긴 합니다. 다만 만화 캐릭터 또는 게임, 애니메이션 또 뭐 등의 여러 가지 뭐 서브컬처나 2차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성착취물은 일단 그 범주에 인쇄 매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넣었어요. 그 다음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주에 실제 아동 청소년의 얼굴, 신체 등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완전히 포함한 완전히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불법 성적 합성물에 나오는 아동 청소년 이미지가 성인처럼 보이는 경우도 어쨌든 간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완전히 포함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가상의 아동 청소년 등장인물 캐릭터만 나오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음란물임을 명시함. 음란물이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사실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게 2020년 6월 2일 개정 이전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기 때문에 원래 음란물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그것은 음란물이어야 함을 명시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은 음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의 법보다 지금 이 법이 더 엄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안한 개정이 왜 더 낫냐고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경우에도 그것이 음란해야 하는 요건이 들어있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성착취물이 음란할 필요가 없고 다만 만화나 뭐 게임 등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에 나오는 순수한 캐릭터, 가상의, 허구의 캐릭터만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게 음란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의미가 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런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김성회 유튜버와 김환민 유튜버가 아니죠. 유튜버가 아니라 활동가인데 김환민 활동가에 대한 비판을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분만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청법 개정안을 작성하느라 고생하고 있었을 때 여성 단체들은 사실 뭐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발표 자료가 더 이상 더 많은 슬라이드를 담을 수가 없어서 이 두 분만 제가 먼저 비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회 유튜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를 추가하는 2025 1월 7일 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함. 그러니까 왜 반대했는지는 저도 알아요. 왜 반대했겠어요? 그 서브컬처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이 인쇄 매체로 유통이 될 때 그런 것들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아는데 실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범주에는 인쇄 매체를 추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법을 보시면 어떻냐면 그 매체가 어떤 형태인지는 아예 아무런 그 제한이
가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매체든 아니든 아니면 미래에 만들어지는 어떤 매체이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그 매체의 종류를 너무 한정적으로 지금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 매체를 추가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으로는 인쇄물 형태의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 과정 중간에 있는 성범죄자들을 성착취물 배포죄로 처벌하기 어려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작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기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쇄물 형태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디지털 형태의 성착취물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작한 사람들은. 근데 유통을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제 중간에 그런 성착취물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인쇄물 형태만으로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착취물은 현재 법에서는 인쇄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물은 현행법상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유통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성범죄자들은 성착취물을 배포했다고 보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야 했는데 그리고 2025년 1월 7일에 고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반대가 있어서 그 조계원 의원님이 철회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만 그 범주에 인쇄 매체를 추가하면 안 됐었을까? 그거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주에 인쇄 매체를 추가하지 않는 것까지는 저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단 이건 해야 하거든요. 실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쇄 매체도 그 범주에 들어가긴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도했는데 7월에 이제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제안했는데 거부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 때문에 이미 그런 법률안이 발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실제 아청물만 인쇄 매체를 그 범주에 넣자고 제안해도 그게 다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특히 그런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화를 여러 의원실에 해주신 김성회 유튜버에게 좀 특히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유튜버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반대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 김환민 활동가는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김환민 활동가 일단 발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김환민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순수 창작물이 아닌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저 문구는 그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건데 저 말대로면 그 순수 창작물이 음란물에 해당해도 처벌받지 않게 그걸 만든 사람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아동 청소년 등장인물 캐릭터만 나오는 창작물 가운데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 2025년 6월 25일 결정문에 따라 그 제작, 배포 등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행법은 약간 좀 애매하지만 당시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음란물인 창작물만 불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만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창작물을 만든 사람 그리고 소지한 사람을 실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들거나
소지한 사람과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창작, 유통, 시청 등이 보장돼야 하는 예술 작품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때 음란물에 해당하면 그걸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건 맞고, 지금처럼 현행법에 따라서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일단 그런 창작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게끔 제가 법을 개정하긴 했는데, 근데 원래 2020년 6월 2일 개정 전에는 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 자체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래 음란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창작물 중 음란하지 않은 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원래 처벌할 수 있는 창작물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좀 애매한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제가 명확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환민 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 창작물이 음란물에 해당해도 그걸 만든 사람은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옹호하기가 너무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음란물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 어디도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트위터나 다른 데서도 좀 몇몇 사람들이 많이 화를 좀 내긴 하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성기 노출이 된 2차 창작물이나 서브컬처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은 아마 계속 처벌을 할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의 유포 행위 그리고 제작 행위를 뭐 성폭력 처벌법은 아니고 음란물 유포죄나 아니면 이 아청법상의 성착취물 제작죄, 뭐 배포죄 등으로 처벌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의 합법화를 일부분이라도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엄청나게 큰 피해가 갈 것이고, 현 정부에도 당연히 많은 비난이 쏟아질 거고, 언론이 엄청나게 공격하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화낼 겁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들 관심이 좀 별로 없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근데 개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그 관심이 있을 거고, 아마 언론에서도 엄청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면 김환민 활동가의 활동은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란물인 창작물은 그걸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창작물을 만든 사람은 그 창작물이 음란물이어도 절대로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현실을 고려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 영상 녹화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녹화하는데 아마 16번 정도 제가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3시 18분이고 일단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 다 제가 녹화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저는 앞으로 아청법 개정 말고 C 프로그래밍이나 린 정리 증명기나 다른 뭐 게임 개발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